안녕하세요.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미디어 엔터 담당하고 있는 이완욱 연구원입니다. 이번에 엔터 6월보 하반기 전망 자료를 발간을 해서요,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엔터 44의 주가 추이, 지난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지난 여름 저희가 주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이어왔다. 이 구간에서는 앨범, 저희의 주된 수익원이죠. 이 앨범 판매량의 역성장이 크게 일어나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1분기 끝자락부터 신입 모멘텀을 발판으로 주가 반등이 일부 조금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슈가 발발을 하면서 업황 센티 자체가 재차 좀 악화된 상황이고,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현재 글로벌 K-팝 팬덤 확장 기조 자체는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낮아진 이 눈높이를 상회할 수 있는 이 앨범 성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 섹터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완만한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앨범 판매량의 역성장, 그러니까 이 주된 요인 자체를 파악을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팬덤의 이탈이냐, 혹은 23년도, 그러니까 작년도에 형성된 이 과열된 팬덤 경쟁으로 형성된 기고 부담이냐, 의견이 좀 분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팬덤의 이탈보다는 팬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기고 부담에 의한 역성장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몇몇 IP에서 이 역성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일제히 전반적으로 역성장이 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탈보다는 팬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기고 부담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역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, 이 장기 추세선상 완만한 우상향 기조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주된 근거로는 저희가 이제 이 구보 판매량 데이터를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신규 팬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구나라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신규 팬덤의 유입세 자체가 다소 약화된 모습들 보이고는 있으나,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1, 2분기 합산해서 거의 한 200만 장 정도의 구보 판매량이 좀 찍히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느려졌지만 팬덤의 규모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역성장을 가장 먼저 맞았던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두 IP죠. NCT, 에스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동률이 좀 빠르게 많이 올라오면서 역성장을 맞았던 앨범 이후에 신규 앨범들을 한 장씩 더 낸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, 여기에서 유의미한 역성장은 나오지 않았다. 그리고 에스파 같은 경우는 지금 초동 기준으로는 전작 대비 3만 장 정도 소폭 상회하는 좀 결과를 좀 나타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 아티스트들 IP에서도 추가적인 역성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요인으로 꼽았던 게, 저희가 이제 이 중국에서의 공동구매 수요 자체가 급감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저희가 중국향 음반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, 작년 23년도 5월, 6월을 기점으로 95% 이상 급감하면서 수출이 전혀 되지 못했던 상황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12월을 제외하면 전년도 평분기 대비 대폭 감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행히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고 부담이 없는 기간으로 좀 진입을 한다 하는 부분들도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이 한한령 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도 기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.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, 지난 1, 2분기에 런칭이 된 이 신규 IP들이 라이즈, 투어스, 아일립, 베이비몬스터, 이 친구들이 데뷔를 했던 시점 자체가 역성장이 K-팝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 시점에서도 상당히 준수한 성적들을 나타냈다. 100만 장, 50만 장, 50만 장, 50만 장 이렇게 많이 나타냈는데, 이 정도라고 하면 과거 대비 안 좋은 구간에서 데뷔했는데도 상당히 좋은 성적이다. 초기에 정착되어 있는 어떤 초기 팬덤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러한 바이럴들이 그 다음 컴백 시점에선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들이 지금 1분기 혹은 2분기 초반에 데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3분기와 4분기 시점에 저희가 컴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, 이제 기존의 IP들 같은 경우는 역성장이 좀 멈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
받고 성공적으로 런칭된 이 신인 IP를 주축으로 3, 4분기에 합산 앨범 판매량을 좀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더 우호적으로 좋은 성과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시즌으로 확실히 넘어가게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앨범에서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드코어한 이 코어 팬덤 중심의 어떤 실적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과거에는 역시 이 코어 팬덤을 중심으로 고성장이 좀 이어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입세가 일어나곤 있으나 한계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향후에 저희 엔터사들의 실적 성장 자체는 글로벌 코어 팬덤이 아닌 글로벌 라이트 팬덤을 중심으로 앨범 이외의 사업 영역에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라이트 팬덤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방권에서 많이 쓰는 제1 플랫폼이죠. 이 스포티파이의 월간 청취자 수를 저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K-팝 주요 IP들의 합산값들은 거의 한 2억 명 정도에 도달을 했다. 전년 동월 대비로는 한 16% 정도 성장을 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지난 YOY 대비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그로스가 여기도 좀 죽어 보이는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절대 모수 자체가 가장 큰 BTS라든지 블랙핑크 같은 친구들의 활동 비수기와 함께 이 모수 자체가 22%, 28%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. 이 부분을 제거하고 YOY 성장성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대비 한 38% 정도 고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특징적으로 긍정적으로 더 보여지는 부분들은 결국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서 말씀드렸던 방탄이라든지 블랙핑크 이 모수 자체가 상당히 빠졌던 부분들을 상쇄시키면서 전체 시장 자체를 끌고 갔던 부분들은 최근 한 2, 3년 동안의 대비를 한 이 신인 IP의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신인 IP들이 이 과거에 대비했던 이 IP들 대비 그로스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절대적인 이 모수 자체도 허들이라고 보였던 이 1000만 모객 수를 상당히 빠르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빠른 수익화를 예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절대 모수 자체는 중장기적인 높은 레버리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,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라이트 팬덤의 지표 자체가 정말 어디에서 수익화가 크게 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, 실질적으로 지금 엔터사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매출 부분이 있죠. 앨범, 음원, 공연, 콘텐츠, 굿즈 여러 가지 이 사업 영역들이 있는데,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구간이 공연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규모뿐만이 아니라 시장 규모 자체의 성장 부분도 가장 세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글로벌 라이트 팬덤의 저변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공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지금 공연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한 10조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전년 대비 거의 한 46%의 고속 성장을 하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이 라이브 음악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46%의 성장에는 P와 Q 동시에 커져가는 성장이다,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티켓 가격 같은 경우도 20%를 상회하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. 그다음에 전체 모객 수 자체도 20%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방대해지고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센세이션하게 지금 투어 수익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비욘세 이 친구들의 몫을 좀 제거하고도 실질적으로 한 20% 이상의 성장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, 과거 저희가 YOY 성장률이 평균 한 10% 정도의 시장에서 더블 이상으로 커져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K-팝 아티스트들의 월간 청취자 수, 그러니까 글로벌 라이트 팬덤 증가세 자체가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, 저희가 벌어야 되는 이 시장 자체도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국내 엔터 사사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능력은 충분히 지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올해를 넘어서 25년도, 26년도
있어서의 어떤 성장성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엔터 4사들이 형성하고 있는 낮은 밸류에이션을 고려를 했을 때 상당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큰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센티적으로 상당히 좀 약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즌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SM 엔터라는 종목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뽑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올해 하반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최대의 아티스트 IP죠. 하이브의 BTS 돌아오는 시점,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인 IP들이 2, 3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 투어 시장으로 넘어가서 돈을 버는 시점, 이런 부분들이 25년도, 26년도에 걸쳐서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올해 하반부부터는 하이브라는 종목을 가장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